자, 지금부터 HLB 그룹 좀 볼게요. 오늘 또 매일 살펴보는, 우리가 또 HLB 그룹을 안 볼 수는 없죠. 시장이 마감됐으니까 공매도 좀 잠깐 챙겨볼게요. 보겠습니다. 공매도들이 원체 극성이에요. 6%대 좀 줄었네요. 그죠? HLB가 6%대 나오고 HLB 생명과학 2%대 확 줄었네요. 좀 무섭나? 줄었습니다. 아침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엘테가 FDA 양국원조증 치료제 추가 임상 평가 요청을 했습니다. 엘테의 이치가 제일 좋아요. 물론 제가 좋다고 그래서 이 주식이 크게 뛴다거나 올라가는 건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기준선을 잡는 월봉에서 20개선을 돌파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추세가 좋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이런 데서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우하향할 때 사라는 것도 아니고, 바닥 따지기를 몇 번 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즉 왼쪽산 초기가 되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왼쪽산 오른쪽산을 이해한다 그랬죠. 자,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이렇게인데, 여기에 초기가 되는 게 엘테죠. 지금 엘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고, 내일 뛸만한 종목이 있거나 아마 엘테가 뛰거나 다른 지금 뛸만한 종목들이 아침 8시 15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VIP 멤버님이 오늘도 가입하셨거든요.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항상 저희들이 아침 8시 15분에 만나기 때문에 8시 15분에 들어와야지만이 내일 뛸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물론 제가 뛴다 그래서 그 종목이 다 뛰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잘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 같은 종목들도 뭐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8시 15분 만나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이제 제가 뛴 건 좀 뺐어요. 뛴 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세린벤즈 같은 것도 잘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진 않아요. 뛰는 것도 있고 못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밤사이에 들어온 중요한 이슈라든가 아침에 또 이 종목 찾기에서 보시면 이게 장난치는 애들이, 세력들이 그런 종목들을 잘 건드렸을 때 오늘의 하루만큼은 수익은 좋다. 그러니까 매도해놓고 하루하루 동안 이렇게 오늘 매도해놓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현금 갖고 너무 오라 그랬죠. 현금 갖고 너무 다음날 내일 같은 날 우리가 또 잘 살 종목들이 있어요. 8시 15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여기서 볼 때 내일 엘테를 한번 볼 건데, 지금 월 말이 다 와가기 때문에 엘테가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이에서만 끝나주면, 자, 매집이 있고, 자, 다시요. 자,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기 때문에 왼쪽산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18,000원도 갈 테고 24,000원도 가겠죠. 지금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 싸게 살 땐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18,000원, 20,000원, 24,0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엘테 장기 투자하면 어때요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쌀 때 사야죠. 주봉에서도 엄연히 다시 한번 60선 뚫어주고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시장이 무너지고 떨어지면 또 이런 데 오겠지. 그러면 더 사시면 돼요. 꾸준히 잘 사모으시면 되고, 노터스는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 친구를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쨌건 내일 또 날아갈 수도 있거나 뭐 그렇겠죠. 상한가 갔으니까. 그러면 기다려요. 이 친구를 제가 왜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얼마든지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누구도 상한가가 안 나 맞추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 터졌죠.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은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면 돼요. 뭐 점상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쭉 눌림목 줘가지고 5일선을 찍고 나간 자리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냥 기다렸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은 전쟁터 같기 때문에 제가 뛰들어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눌림목이라는 것도 주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줘요.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조정 주고 가죠.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제가 노트스 어차피 매일 살펴볼 거니까 이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월봉에서는 자리를 깼는데 이번 달이 중요해요. 무조건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위에 올려놔야 되고, 일단 5선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갈 건데, 자, 일봉에서 240원, 즉 지하권으로 빠지는 240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자리를 안 깼고, L생도 역시나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상 무조건 올려놔야지만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흐름은 좋고,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HLB나 HLB 테라프티스나 HLB 저희 생명과학이나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은 크게 무너져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아마 제 생각엔 돌려놓을 것 같아요. 뭐 예측하는 건 아니죠. 돌려놓는 게 중요하고, LG 같은 경우는 엄연히 월봉에서 제가 10개선만큼 된다고 그랬죠.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잘 지켜주고 있고 엄연히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 글로벌이 덩달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자리 싼 가격이에요. 여기 고점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 공간에서 잘 모아 나가시는 걸로 매번 반복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신라젠의 아까 이슈 알려드렸죠. 스위스 같대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는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갭을 메꾸긴 하고 있거든요. 좀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옆으로 가다가 21선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찍고 나갈 때가 좋아요. 물론 이제 이대로 날아가면 이대로 쭉 날아가면 결국은 이 5선 따라 올라갈 때 5선 찍고 나간 결과가 되거든요. 만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제 저점이나 오늘 저점 근처에서 매수해요. 깨자마자 손절이고 이게 땡땡이 아닌데 이렇게 어제의 저점을 또 깨지 않거나 내일에도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아 살짝 움직일 수 있으니까 깨지 않을 태양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리패스 콩닥콩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고 예전에도 잘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유틸렉스 마찬가지인 거고 요 정도 공간에서는 한번 살만해 이 친구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용어에 좀 사는 게 나아요. 작은 박스권에 있는데 갈 자리가 아직도 멀어요. 이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평균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볼만하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8만원 애매하긴 한데 이게 외바닥이라 좀 애매해요. 사실은 외바닥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앞전에 대량 거래 터진 이력 때문에 제가 매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안 움직이니까 이 두 형제는 일단 뺄게요. 이 두 형제가 저기 뭐죠 한동훈 관련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한동훈 관련주도 보시면 돼요. 자, 우리바이오 활약품 설명해 드렸고 NC트론은 HLB가 움직일 때 상당히 잘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꾸준히 잘 사놓으면 될 것 같고 서린바이오는 어제 모더나가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월봉 해체를 가만히 보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해놨다는 얘기는 건 누군가 여기를 안 깨는 거거든요. 당연히 깨면 안 돼요. 깨지만 않으면 저 공간에서는 좀 스윙으로 사도 되고 잘 모아나가는 것도 괜찮다 보입니다. 라이백도 잠깐 뺄게요. 친구도 일단은 목표가를 찍을 때 뺀 거고 자, 소마제는 21선만 안 깨면 한 번 더 뛸 확률이 커요. 일단 월봉에서 목표가를 찍기는 했는데 주봉에서 살아있거든요. 60선 지켜주고 나가고 있어요. 이 친구 60주선 가격이 7,350원에 그 위에 있죠 지금. 21선만 안 깨거나 전거래의 저점 요 정도가 이제 앞에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면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NK백스도 지금 5일선 회복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바닥은 어딘지 모르죠. 그 바닥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거예요. 5주선 회복해줄 때 12,530원인데 아직 회복 못했어요. 여기 회복해주고 뛰면 살만해요. 그 다음부터 우선 깨지 않는 한 들어가시면 돼요. 바디텍 매드도 음봉 하나 떨어진 이 자리가 좋은데 월봉에서 지금 추세는 깨졌지만 위치가 낮죠. 주식이 싸죠. 자 5선 위에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가 한번 떴기 때문에 5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보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 뛴 애들이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텍 매드 요 자리에서 잘 보고 계시고 CTC 바이오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CTC 바이오가 오늘 내동매만 하지 않았다면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CTC 바이오를 뛸 때 절대 내동매매 할 일이 없어요. 왜 CTC 바이오가 내동매매가 안 되냐면 CTC 바이오는 매수가 여기에요. 여기 21선이랑 5일선이거든요. 목표가가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러면 시가가 몇 프로 가냐 위치에 시가가 17%예요.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가 여기란 얘기는 목표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죠. 이거 먹자고 사나? 잘못해서 못 팔았다가는 하루 종일 음봉을 맞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수가가 여기면 안 되겠죠. 근데 매수가가 여기야 되는데 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 이슈로 떴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동매매 하지 마요. 월봉의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요렇게 20선 찍고 나간 매수. 그러니까 이 여기를 잡아보면서 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동매매 하지 마요. 시장 끝나고 시황 정리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살지만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주식을 싸게 사고 다음날 오늘 떨어진 만큼만 회복해줘도 이 친구가 얼마를 갖다 왔냐면 24%를 갔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이 친구 이런 자리에 샀다? 땅 뛰는 순간 24%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차원에서 095는 목표가 찍었죠. 095 뺄게요. 이 친구 왜 빼냐면 일단 5개선 근처 목표가가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제가 20선 찍을 확률이 높다고 했죠. 20선이 상한가 할 줄 알았는데 어차피 못 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뺄 거예요. 빼고 자 A 프로젠이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는데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안 좋긴 해요. 딱 단타 단기용인데 요렇게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떼어야 매수인 거예요. 일단 단기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 맞고 대량 거래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볼만은 해요. 내일까지 더 볼 거예요.
A4JHNG, A4젠 제약도 역시나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깬다 해도 다시 바닥이 볼 필요가 있어서 꾸준히 관찰하고 볼 필요가 있어서 볼 거고, 자, 모비데이즈는 상 받은 것 때문에 떴기 때문에 뺄게. 무슨 상 받았대요? 뭐 뛰면 어쩔 수 없고. 잠깐 빼놓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 정도 자리는 제가 싸다고 그랬죠. 뭐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뉴스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요. 뭐 셀트리온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가 내가 단기 단타 할 게 아닌데, 셀트리온 갔다가 바로 단기 단타 할 거 아닌데 여기서 자꾸 좋은 뉴스 찾아보면 뭐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년에 팔 생각하시면 돼요. 즉 농사 매매가 가능하죠. 우리가 농사 매매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월봉 고점부터 농사 매매를 해. 여기서 물렸어.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우하향하는데 농사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농사 매매야. 물타기 하고 있는 거지. 월봉 바닥에서 농사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농사 매매를 해야 나중에 이런 데서 결실을 얻지. 그죠? 월봉 최고점에 물리거나 월봉 우하향하는데 자꾸 농사 매매하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농사 매매해가지고 이전 고점 가면 팔면 되지. 그러니까 셀트리온 지금 농사 매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매 관련주는 아까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전 영상 보시면 되고, 치매 관련주가 좋은 자리가 오거나 좋은 위치가 왔을 때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멤버님들도 제가 따로 결정을 해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피플바이오나 엔진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좋은 자리 왔을 때 아침 영상에서 8시 15분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오늘 한동훈 관련주가 잠깐 움직였는데 사실은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제가 알려드렸죠. 단기 테마는 재료 소멸이라는 그건 이게 이런 게 있죠. 재료 소멸이라는 악재죠. 이기기 때문에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에 맞게 짧게 대응하고, 중장기 테마는 중장기 테마에 맞게 길게 대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얘를 단기를 들어갔는지 장기를 들어갔는지, 단기를 들어갔는데 물려가지고 물린 거 1번 하나, 물린 거 2번 하나, 물린 거 3번 하나, 이게 뭐야?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에 맞게 손절할 자리 딱딱딱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중장기 테마는 중장기 테마에 맞게 매달 분할로 잘 모아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테마는 잠깐 단기죠. 단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부방이 대장주입니다. 아까 초반에 장 중에 살펴봤는데 좋은 거 확인할 겸. 자, 부방이 앞에 거래량이 터져 있고 지금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만 해요. 요게 거래량이 더 셌을 때 이 땡땡이가 좋은 건데, 이 정도 땡땡이도 괜찮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순간 뛸 수 있어요. 60선 뚫고 나가는 순간 목표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고, 노을도 일단은 땡땡 비슷한 게 생겼는데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20일선까지는 버텨볼만 하다. 자, 오파스넷은 카카오의 반대급부로 빅데이터 관련주기 돼요. 그런데 월봉 이치가 높죠. 그럼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이전 고점도 뚫고 더 날아갔고 그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최소한 나는 월봉 고점에 사는 습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크게 물리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메이드가 오늘도 좋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믹스 달러 발행 소식이 있죠. 자, 그런데 게임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메이드는 엄연히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순간 급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식은 제가 좌측산에 살아있죠. 이렇게 엄청난 우측산이에요. 단지 수급겨선이 60겨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한데 5개선 찍은 데다가 이제 첫 번째 집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엘테를 뭐라고 그랬냐? 엘테가 아니라 HLB 글로벌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급락하고 있을 때 한 번쯤 뛰게 되면 5개월선까지 가게 되는데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를 갔을 때 일봉에서 그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쭉 또 갔다가 기간 조정이 짧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은 다시 여기가 왔죠. 그러니까 HLB 글로벌은 지금 살만한 거죠. 이 얘기는 이메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메이드를 좀 보게 되면 이메이드가 바로 뭐 상한가 쭉 날아갈 수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제 첫 번째 대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뛸 때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간 조정이라는 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결국은 이러한 형태가 펼쳐지죠. 자,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친구가 가격 조정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조정 속에 얘가 뛴다 말도 안 돼요. 다시 떨어졌죠. 이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월봉에서 옆으로 가는 공간이 조금 더 있고 굳이 지금 못 사도 살 자리를 주는데 단지 주가가 싸기 때문에 내가 게임주가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사겠다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되고, 대신에 매달이에요. 하루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사고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내가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나는 5주선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각오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는 아주 작게 대응할 땐 5일선 기준 매수, 20일선까지는 버텨볼만 합니다. 이런 게임주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겨울에 강한 현상이 있는데, 미투를 좀 보게 되면 월봉 H가 낮아요. 이제 낮고, 한번 뛴 이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큰데, 이전 바닥이었으면 살만하고,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역시나 겨울까지 잘 모아나가시면, 이번 달 한번 크게 사고, 다음 달 한번 사고 그러면, 땅 뛸 확률이 있어요. 미투는 정도는 잘 봐야 되고, 미투이 뛸 때 미투전이 같이 뛰기 때문에 미투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썸에이즈도 왜 떴냐 봤더니 한동안 가지고 엮였는데, 오늘의 자리가 굉장히 이뻐요. 자, 예를 들면, 어제 그 17%가 뛰고 오늘 하셨죠. 오늘 음봉이 엄청 이쁜 음봉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일 같은 날 21선만 안 깨면 어제 전거래일 날 떴기 때문에 또 뛰어 이 친구. 대신에 깨면 안 되니까 내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양봉으로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양봉 뜨고 꼬리 달고 다음날 음봉 생기는 친구를 잘 봐야 돼요. 하루 쉰 거예요. 이해하셨죠? 썸에이 잘 보기 바라고. 이메이드 플레이는 제가 멤버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저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을, 물론 이제 우리 멤버한테 알려드리고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이제 멤버님들은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죠. 이메이드 플레이를 게임주 중에 제가 4시간 전에 이메이드 플레이치가 낮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이메이드가 게임주 관련치고는 이메이드 관련주로서 월봉 H가 굉장히 낮고, 예전에 코로나 때가 여기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준 거죠. 요 근처에 사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추세 전환해주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메이드는 무조건 관심 있고 보셔야 되고,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눌러주고 지수 밀렸으니까 다시 들어와 있죠, 지금. 그럼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뛸 확률이 크겠죠. 최소한 61선. 61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21%고 241선까지 갔을 때 36%가 나와요. 여기서 사게 되면 월봉에서 20개선까지만 가도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메이드 플레이를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액션 스퀘어는 20개선 깨고 있죠, 지금. 좀 애매한 거, 이 친구는. 자, 룽투코리아는 아예 바닥권인데, 며칠 전에 한번 뛰었어요. 이날, 몇 프로 갔다? 13% 떴거든요. 21선만 회복해 좀 뛸 것 같으니까, 이 룽투코리아도 버리지 말고 잘 보고 계시 바라고. 컴투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컴투스가 월봉 H가 엄청 낮아요. 낮은 데 있고 보시게 되면,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종목이 추세를 깰 때는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요. 추세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번 달에 샀으면 다음 달에 조금 더 사고, 다음 달에 조금 더 사고. 컴투스를 약간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런 데 주가를 회복해줄 확률이 크다. 단지 조금씩 모아 사야 돼요. 왜냐면 자꾸 저점을 넘으면 깨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이건 추세가 깨졌기 때문인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올려놓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때가 되면 따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겨울에 강한 친구들이 이제 게임주도 강한데 전통적으로 로봇주도 강해요. 그러니까 게임주, 로봇주, NFT는 이상하게 겨울에 강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강한데, 자, 미래컴퍼니를 봅니다. 제 월봉 H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뭐 바로 급등 안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 모아가는 게 좋고, 바로 급등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전에도 바로 급등 안 해도 순간 날아가기 시작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컴퍼니 잘 모아 나가시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엄연히 안 깨고 있는데 이제 지금 사기간 좀 그렇죠. 자, 주봉에서 올려놨네요. 내가 굳이 유일로보틱스를 지금 사야 되겠다. 다 내일 매수해, 내일.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로브스타도 월봉 H가 낮은데 굉장히 낮아요. 낮고 주봉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5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로보티즈가 제일 무난해요, 사실은. 무난하고. 자, 장기적인 지표인 그 5개월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고, 저번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전혀 자리를 깨지 않고 있었고, 요번 달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흐름과 행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우디 SP 같은 친구들도 무서워하지 마요.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영우디 SP가 로봇주 관련도 굉장히 좋고, 일봉에서 이전 바닥까지 오면 이거 살만한 친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완벽한 건 사실은 주봉에서 5선 돌려올 때가 제일 좋은데, 정프라면 지금 사지 말고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하게 되면 요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사시면 거의 정확해요.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앞으로 볼만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리튬 관련주 중에 이제 요번에 카카오 SK CNC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카카오 반대급부로다가 빅데이터 관리 많이 올라갔는데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아까 11시에 실방을 찍었을 때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따 8시 올라갈 거예요. 8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고 이런 그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기존의 리튬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조정 받고 올라갈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쪽도 꽉 찼구나.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놨대 내가. 자,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이제 파원의 코인테크 쭉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코인테크도 오늘 뛰긴 했거든요, 이 친구가. 일단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선만 안 깨면 되는데, 자리는 좀 애매한데, 거래량 터졌으니까 내일 한번 또 뛸 수는 있어요. 파원액도 어제 떴어요. 전거래를 떴는데, 이날 24% 갔는데, 오늘 살짝 움직이셨거든요. 이 친구도 일단은 21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상당히 볼만해요. 내일 어느 자리가 올지 모르는데, 제가 내일 따로 아침에 제 메모리는 알려드릴게요. 채방전지도 볼만은 한데 이 친구는 추세가 원체 안 좋아서 좀 애매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왕하려면 파워넷이나 코인테크 정도가 좋고 EV 첨단 소재는 볼만해요. 이 친구가 그 리튬 관련해서 이제 날라갔다가 눌림목 준 거거든요. 근데 다시 월봉 바닥. 예전에도 제가 EV 첨단 소재는 이 정도 자리에서 살만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날라간 거예요. 다시 왔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살만한 거예요, 이 친구. 나인테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니다, 나인테크가 잠시만요. 날라갔죠, 있죠. 애매하네. 잠시만요. 내일 보자고요, 내일. 내일 5선 지켜주면 내일 매수고, 깨만 기다리고, 성화인텍을 좀 기다려야 되죠. 보통 폐배터리 폐배터리까지만 보고 마감할게요.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도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미래 먹거리죠, 지금. MPC는 안 좋아요. 이 시기에서는 깼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는 볼만은 한데, 일단 주봉 회복해 주는 거 보고, 지수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좀 애매하고. 인선이엔티가 예전에도 폐배터리 관련 잘 떴거든요. 떴는데, 회복해 주고 있네요. 자, 여기 박스권이죠. 5주선 돌파 매수. 자, 파워로직스는 많이 밀리긴 해.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바로 급등은 안 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모아 나가면 파워로직스는 좀 길게 봐야 돼. 6개월에서 1년을 봤을 때 아마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삼천리 이제 알톤 스포츠가 붕붕 날아다니다가 조정 들어왔을 것 같은데. 살만한 자리가 왔는데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내일 볼만하겠다. 자, 내일 같은 날 20에서 안 깨면 매수에 오늘도 떴네. 내일 한번 볼게요. 삼천리 자전거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좀 답답하긴 한데 이 친구도 좀 길게 보면 스윙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는 지금 이 친구가 대장이죠. 이쪽에선 자전거 쪽에선 제일 빨리 떼요. 그래서 알톤 스포츠는 내일 하루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떴는데 아까 이슈는 제가 11시에 알려드렸어요. 시멘트 관련주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시멘트. 그러니까 노터스가 상한가를 갔다고 그래서 얘네들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멘트 관련주를 보면 일단 오늘 꼬리는 다 달았는데 내일 한 번 더 봐도 돼요. 삼표 시멘트도 음봉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20일선까지 음봉 하나 떨어지면 살만하고 고려 시멘트도 내일 같은 날 20일선 그치에서 손대볼 만해요. 내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일 하루 쉬는 게 더 좋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야 될 자리가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우리가 주식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 정리하고 VIP 멤버님들 이상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다시 한번 오늘처럼 잘 뛰거나 뛸 만한 종목들을 제가 내일 알려드릴 거니까 저만 나오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또 시황 정리 다 해드리니까 8시 15분에 뵙는 걸로 하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세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